요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은 지금 중급에 하다는 뜻은. 혹시 뒤에서 선생님 요 그림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 지금 원래 기초 과정을 하셔야 되니까 혹시나 따로 또 이제 공부를 좀 하셨는가 해서 그래 여쭤봤습니다. 예. 좀 뭐 들으실 때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실제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음 학기도 또 하거든요. 그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익혀지는 건데 그 우선 요를 한번 오늘까지 하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 지금 점검차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다 했는 내용들이지만은 그래 비겁이란 나 일간이라는 건 이제 아시니까 일관과 같은 오행이 같은 관계이다. 그래서 비견은 오행도 같고 음양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 하고 이거예요, 그죠? 그 음양이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른 것은 급제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비견은 육신적 관계에서는 형제, 친구, 동료, 동창, 동기 이러한 관계들을 나와 친구적 관계니까 그죠?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육신적 관계로 해서 이제 그러한 부류들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나의 비겁의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심리적으로 비겁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우리들이 작용하는 것은 주체성, 이 본인의 주체성, 그죠? 그다음에 자존감, 그다음에 자존심 또는 경쟁심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약하면 나와 같은 비겁에 있는 오행들이 기운이 에너지가 약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약화되겠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강하면은 이게 약화된 게 아니라 자존심이나 경쟁심이나 주체성이 이게 굉장히 강화된다. 그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강해지니까 남의 말도 이제 안 들으려 하고 그 조직 사회에서 이제 그 환경에서 견디기가 어려우시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말해. 그래서 개인 사업 하는 게 가장 잘 맞다. 조직 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조직 사회 다 이 조직 사회인데 조직 있는 사회인데 가정 생활도 조직 그죠? 이제 그런 걸 하시면 된다. 그런데 비견과 급제는 차이는 비견은 나와 오행이 같으니까 음양이 같으니까 그죠? 음양이 같으니까 여기서 급제와 비견의 차는 하나로만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이성이 다르다는 이육신적 관계는 이해하시겠지만 급제는 우리가 여기 이제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에서는 급제는 비견의 모든 것 플러스 경쟁심 추구하는 게 이거 바로 급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비견이 많으면 그 또한 그 비견 중에 급제 값을 한다. 반드시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는 또 확연히 다릅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뭐 자존감, 뭐 경쟁심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은 급제란 바로 이 한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급이란 글자가 재물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재물을 겁탈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제는 그냥 비견이 많으면 급제값을 한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내 먹을 것을 같이 숟가락 여러 개 올려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 중에 내 걸 앗아가니까 그죠? 그 또한 급제적 역할을 한다는 거고 여기서 급제는 노골적으로 가져감이잖아요. 노골적으로 가져가면 그러면은 여 주인공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급제값을 반드시 치러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급제값을 치르는 게 뭐? 자, 급제에 만약에 명리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대우로서 급제가 왔어. 세운에서 급제가 오든 급제가 환경이 왔어. 그럼 내 돈을 누군가의 내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내 돈이 그 사람한테 당한다라는 거거든요. 당한다. 그렇잖아요. 급탈 당한다는 재물을. 그러면 어떻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러면 당하기 이전에 내가 뒤통수 맞기 전에 오히려 누군가한테 그런 환경이 처해지면 내가 미리 뭐랄까 수고비, 인센티브 이런 걸로 해서 급제의 어떤 형태를 취해라 이 말입니다. 취하는 게 유리하다. 이게 이제 급제를 잘 치르는 거죠.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그러면 잘 쓰시는 선생님 계세요.
급제를 잘. 그래서 이제 이 일정 아래 사람들에 의해서 내한테 수입이 얻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베풀어 주는 거. 그 사람들은 또 더 그게 또 돌아오는 거고. 이제 우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그렇게 잘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 그죠? 명리학을 배워서 잘, 삶에 잘 적용하고 활용을 잘 하시는 분이죠. 자, 이런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일간 내가 생하니까. 그죠? 내가 생하니까. 내가 생하면, 이거 낳는다는 개념에서는, 연명에서는, 있고, 자식이 여기 있다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남명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애, 내보다 아래잖아. 내가 생해야 되는 아래니까, 뭐, 조카, 뭐, 제자, 뭐, 이런 거죠. 한테 아래, 남자들한테. 또 뭐였습니까? 여기, 육신적으로 여기는 이제 아버지가 있었고, 이제 이 남명에서는 부인이 있고, 부인 외에 여자가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할머니도 여기 있고, 그죠? 이런 관계다,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제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식신의 어떤 심리적 환경은, 또는 이제 이 사업성에서 사회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어떤 그런 거는, 식신이라 하면 어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지금 이거 식신, 내가 지금 뭐 이래 하는 게 저한테 식신적 행위예요. 그런, 여기는 결과잖아. 그래서 여기는 과정, 내가 하는 어떤 일, 내가 하는 행동 또는 표현, 이런 것들이 전부 식상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여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죄예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죄라 이 말입니다. 그 과정, 일,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이 결과가 바로 이제 이 죄다 이런 거. 죄는 이제 이 결과죠. 그 죄가 없으면은, 만약에 죄가 없는 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거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내가 어떤 뭐 행위나 뭐 직장 생활이든 뭐 어떤 일을 하던 것에 대한 결과가 없다라는 보다는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뭐 시간당 알바를 한다 하더라도 뭐 최저임금을 받고 뭐 있는데 결과가 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미하다, 그죠? 생각만큼 크게 이룰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육신적 관계나 그다음에 그 심리적 환경이나 심리적 환경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식상이 잘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게 전부 8개 글자인데, 그죠? 그 8개 글자에서 오행이란 5개입니다. 오행이 5개인데 거기서 음양을 하면 10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건 4개의 기둥에 8글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운의 환경이 있지만, 그런데 부족할 수밖에 없죠.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환경에서 식상이 잘 있다 하는 것은 지상간에 있든 지지에 있든 그 이제 두드러지게 잘 뿌리를 두고 잘 있는 놈, 거예요. 뿌리를. 아니면 이제 천간에 없다면 지지에 현실적 환경에서 잘 있다든지 하나만이라도, 그게 가장 낫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식신도 있고 상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식신과 상관의 차는, 식신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추진함. 그래서 식신은 바로 내가 생하는 거고, 그죠? 내가 생하는 놈이고, 상관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하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설계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식신으로 의해서는, 식신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나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걸 끝까지 후비고 팝니다. 그 석사, 박사로 막 가는 어떤 그런 이제 개념적으로. 그럴 때 쓰는 에너지가 바로 식신적 에너지고, 상관적 에너지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설기하니까 내가 아차 싶기도 해. 아차. 뭔가 혹여 내가 이 잘못 판단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실수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관적 에너지 일반적으로 잘 못 씁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사람들이. 눈치도 빠르고 환경 적응도 잘하고, 그래서 상관이거든요. 상관들. 굉장히 상관이 대표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뭐 임기응변, 어떤 환경 적응, 그다음에
이 말솜씨 대단합니다. 뭐 변호사 정도 이상 되겠죠. 말솜 대단합니다. 그러한 장점으로 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 식신과 상관은 내가 의도적으로 생하는과 그다음에 나를 그냥 설기함의 차이다라는 거죠. 사회적 에너지는 일, 표현 이런 것을 말하고 그죠? 자, 그래서 식상이 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뭐 굉장히 활동성, 열심히 산다. 활동성, 바쁘고 열심히 산다. 식상이 연월일시 미래적 환경에 식상이 잘 있으면 어떨까요? 나이 들어서도 그 사람 많은 활동성을 하겠다. 활동성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자, 활동성 중요하다.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그 식신적 활동은, 식신적 직업은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하는 거. 꾸준하게. 그러니 전문가적 기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다음 상관성 에너지로 직업적으로 쓴다면은 상관성 에너지는 유행 타는 거 이런 거 끝내주죠. 유행 반짝반짝하는 유행 타는 거. 근데 굉장히 그다음에 말솜씨에서는 이것도 장점으로 쓰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직업적으로 쓰면 좋다.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심리도 마찬가지. 심리도 뭐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함. 식상에 만약에 2개, 3개, 여러 개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다 바쁘다. 그것은 이것도 쓰고 식신도 쓰고 상관도 써야 되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요. 인성도 마찬가지로 정인과 편인이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인을 쓰다가 또 편인도 써야 되거든. 하나만 만약 꾸준히 쓴다면은 그쪽이 이제 굉장히 이 도가 통한 그런 경우도 되겠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아마 저 뒤쪽에 다시 명리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편인의 운이 오거나 정인에서 편인을 다시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재는 그래서 식은 이 먹고 사는 거 그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재는 이 재물을 말하니까 재물재자 이 재물을 말하는 거니까 그 결과, 그죠? 식상에 대한 결과,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목표, 이런 걸 말한다. 재물 말하거든. 자, 여기서 이제 편은 치우치다. 치우칠 편자는 편은 정은 발할 정자를 쓴 거고, 치우치다 하는 것은 요건 다 같은 이제 재의 별이다. 재성, 재의 별인데, 편은, 큰 재물, 정재는 반듯한 재물 또는 현금성 재물, 안정적인 내 것을 말하자면 편은 재는 공공의 것, 공공의 재물, 그죠? 또 그다음에 정상적이지 않는 보리밥대 갖고 잉어 낚는 어떤 이런 거 그런 심리 그런 것들 편재라 한다. 재물도 그죠? 안정적인 재물, 편적인 재물을 말하는데 편적인 심리는 사업성 기질을 갖고 있다. 사업가들 기질이 어떻습니까? 보리밥대기 갖고 잉어 낚는 큰 그런 그게 없다면은 그 사업성이 떨어진 거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편재적인 사업성 기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편재는 사업성, 정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업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박 벌어야 되거든요. 또박 월급성 재물이거든요. 연금성 재물이거든. 그 다음에 내가 했는 것에 대한 대가성 이런 재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내 했는 만큼의 대가만 얻겠소 이런 건 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직장 생활이 잘 맞다. 그죠? 그런 이 차이점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은 명예, 그죠? 명예적 심리를 갖고 있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관은
남명에서는 자식을 말하고 여명에서는 이 남편이죠. 남편. 왜 남친을 말하기도 하지만 명예. 그다음에 이 직장. 그다음에 이 규칙, 규정, 법, 뭐 이런 관련, 제도 이런 것을 전부 관이라 한다. 그래 관이 여러 개 있으면 뭐 어떤 아닙니까? 관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 개의 직장이 있으니까 이거예요. 여러 개의 직장. 그럼 거기마다 여러 개의 직장 사규 또 여러 개의 어떤 조직, 이 관은 이 조직으로 보면 돼. 그 조직 사회의 규칙, 규정, 법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다 따라야 되니까 힘들죠. 어떤 그런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명예를 추구하고자 한 관을 갖고 있으면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관은 또 편의 관과 이 정의 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 편의 관은 아까 여기서 제에서 이야기했듯이 정은 반듯하다, 안정적이다. 그래 다시 이야기하면 안정적인 직장 이거죠. 그다음에 나를 안정적인 규정 규칙 이제 이런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것 이런 걸 이제 규정 규칙 이런 관 이걸 말하고 편의 관은 이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불안정한 거죠. 불안정한 관 이거예요. 불안정한 관을 말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야기해 볼 게 뭐 있냐면 남자들이 편제를 보는 시각과 여자들이 편관을 보는 시각과의 어떤 관계예요. 정관 또는 정제. 그다음에 편관 또는 편제를 보는 시각. 그죠? 자, 편제는 이 사업성이기도 하지만 여기 유흥을 말합니다. 유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지. 돈 있으면 잘 씁니다. 그냥 그러한 환경들을 말한다. 여기서 편관은 이 편관이라는 글자는 이 어떤 위험성도 나타나지만은 편관이 있는 사람 골격이 대체적으로 좀 큽니다. 골격이 클 수도 있어. 우리 감목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골격이 상당히 크면서 또 불안정한 직장, 임시직, 그죠? 그다음 또 임시직이라는 또 뭐 계약직, 봉사직 이건 뭡니까? 선출직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도 여자들이 보는 시각은 여자들이 남자를 편관으로 이제 미혼자들이 이제 신랑감을 보는데 편관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허우대 멀쩡 첫 번째로. 그다음에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 현실은 아직 아니야 이거거든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옛날에 약대에 다니던 친구들도 그죠? 그 사람들은 이미 확보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누구를 사귀냐 하면 법대생들을 사귀어요. 법대생. 사채폐 사면 뭐 되는 기고 아니면 뭐 그래서 샀다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또 보면 또 지금 미용사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남자들이 샀다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관적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관적 시각. 그런데 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편관적 시각으로 봅니다. 정관으로 본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이 남자가 나를 먼저 살려줄 수 있겠나 없겠나 이거거든요. 네 앞으로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에 네가 뭐 이거거든요.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있으면 어떨까요? 두 가지 다 있으면 어떨까요? 두 남자.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 다 만약에 정관을 내가 편관을 먼저 사귀든지 정관을 사귀든지 내가 사람을 사귀었어. 남자 편제하고 같습니다. 근데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대목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내가 이 정관을 먼저 사귀었어요. 그럼 정관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나를 먹여 살려주는 이거잖아. 나를 안정되게 해주잖아요. 안정되게 잘 챙겨주는 남자거든. 살아보니 어떨까요? 늘 푼 수 없잖아. 뭐 맨날 거기고 뭐 늘 푼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 평관성 남자를 딱 봐. 그래서 평관성 남자를 보면은 저 보면 뭐 어디 멀쩡하고 막 말 잘하고 뭐 인물 좋고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들어보면 괜찮은 것 같거든. 그건 넘어가는 거라. 이 사람이 영 멋있는 것 같거든. 집에 있는 거는 뭐 늘 볼 수 없는 거고. 또 반대적 입장이 돼보세요. 평관을 내가 먼저 결혼하든지 사귀었어. 볼 때는 뭐 멀쩡하기가 허우대 멀쩡하게 뭐 입맛 뻥긋지레하고 겉만 뻔지레하시 실속 없고 나가보니까 집에 친구들은 남편 월급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오지 또 뭐 인센티브 보너스 받이 또 그까지 또 챙겨주지 그게 또 저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있는 거는 머리 아픈 거라. 이거든 저거든 한 울음만 파면 되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연을 일시 과거 연은 옛날 아주 먼 과거 내가 기억도 없는 과거 그 다음 월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과거 최근의 과거 그 다음 일 현재 시 미래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자면 요래가 여기서 과거 미래 현재 미래 되잖아. 그런데 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극단적 표현하자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정관이 있고 여기는 아니지. 여기 이제 평관이 있어. 어떨까요?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는 그대로입니다. 정관하고 결혼했어. 여기서는 좀 일찍 하겠죠. 여기 있는 것보다는 좀 일찍 결혼했어. 이 사람이 보는 남자를 보는 어떤 관점은 바로 정관 쪽으로밖에 안 봐야 되는. 현실적으로 사람 진짜 뭐 공무원 안전빵이잖아요. 좀 좋잖아. 지금은 또 별로 안 좋아한다 하더라. 요즘 애들은 지금 그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대요. 근데 과거에 우리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했는데 굉장히 뭐 월급도 안정적인 직장이다. 최고지 뭐라마. 그죠?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 했는데 좀 지나면 맨날 거기거든. 변화도 없고 이벤트도 없고 꼬리탑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평생 안 사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지나고 보니까 내가 나이 좀 들어서 이제 바깥에 친구들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도 뻔질하게 멋있는 남자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물론 정관은 지나왔고 이제 이때는 이 시각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눈에. 그래 두 개, 여기도 만약 정관이 있어. 그럼 어떨까요? 이런 건 아예 모르고 사는 게 어디만 멀쩡하지 무슨 뭐 현실성 있을지 없을지 왜 안 와? 불투명하잖아. 나는 안정된 걸 좋아. 현실적이고 안정된 걸 선호하거든. 평관적인 것은 내 마음에 없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편제를 갖고 있으면 만약 일지에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지에 정제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정제. 가장 남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부인을 가장 선호할까요? 그죠? 알뜰살뜰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편제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처갓집에 돈 많으면 최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차이점은 정제는 이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부인도 그런 부인 만나요. 일치라면. 아까 우리 요거 이야기, 이제 관 이야기 했듯이 일자라면 그런 부인도 만나고 내도 그런 사람을 선호해. 그건 내 심리잖아. 일지에 있으니까. 혼백으로 내 심리. 그런 소리 하는데. 편제 또 어떻습니까? 편관과 비슷무리해. 편제. 편제는 남자가 편제를 보는 시각은 유형적으로 봅니다. 일단 아까 여기에 편제가 있으면 어떨까요? 남자 면에서 보면은 여자를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라 데리고 놀려고 하는 개념이에요. 데리고 노는데 제 표현이 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같이 즐기고 자면 놀고 어떤 같은 급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편제가 같이 있다라면 또 아까 이제 이 관의 이야기처럼
이 명주가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정제만 있다고 아까 정관처럼 정제만 나한테는 정제밖에 없어. 여기 일찍이 탁 제대로 박혔어. 그러면 뭐 알뜰살뜰한 게 최고라고 보겠죠. 여자는 보는 시각이 그런 거예요. 편제적 시각은 좀 다르다. 그래서 남명에 이렇게 정편제가 있으면은 좀 위험하겠죠. 만약 내 딸이 시집 가야 되는데 그 상대 남자가 사위에 될 아가 보이 이래 있어. 이게 우회해야 될까요? 우회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청간만 보면 됩니까? 지지는 안 보고 청간만 지지도 뭐예요? 지지도 이래 있다면 청간에 있다는 것은 저 사람 결혼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결혼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있으면 결혼 한 번 더 한다. 여기 있으면 그냥 데리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지장간에 이래 있으면 지금 몰래 하겠구나 이런 거고 쉽잖아요. 이래 해서 보죠. 그런 관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진짜 힘들죠. 아니 결혼생 몇 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 혼잡대가 있는 거나 그러니까 혼잡된 게 문제는 얘기지.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결혼 늦게. 혼잡된 게 문제도. 자 이런 만약에 이렇게 과거에도 정관이든 정제든 있고 나중에도 정관이 정제 위에 떠 있어요. 만약에 떠 있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거거든. 그 여자와 만난다는 거거든. 그 이 여자가 이 여자일까요? 이 남자가 이 남자일까요? 같다고는 못 보죠. 형충파이로 언제든지 깨지잖아 이게. 그러잖아요. 깨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혹 모임에 어떤 데 가보면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요. 뭐 한 10년씩 살다가 자동으로 헤어지고 법을 막아가 또 새로 결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도 사실 하잖아요. 농담 삼아 하듯이. 그 주기가 10년 주기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5공 6합 7충이 오고 지지 어떻습니까? 형충파해가 오는 거죠. 몇 차례에서 반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명리를 배우지 않던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가 10년, 20년 주게 되면 그만 살던 사람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또 자유롭게 또 새로운 어떤 그 인간관계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농담 삼아하지만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관 이런 데서 잘 이해를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인성은 인성 그냥 그 육신 관계에서는 엄마예요. 엄마는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나는 엄마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엄마는 나를 보호하잖아. 나를 생애해 주잖아요. 엄마가 안 좋으면 나는 왜 합니까? 엄마가 어떤 것 때문에 안 좋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지금 상생상극론은 우주 변화 원리입니다. 이게. 그죠? 이 원리 속에서 이런 육신적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성정들이나 그다음 사회성이나 그다음 직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만들어졌는데 나를 낳아준 엄마가 뭐 때문에 힘듭니까? 여기 때문에 힘들잖아. 그 하는 것 때문에. 안 하면 힘들면 뭡니까? 내 때문에 힘들던가 내가 지나치게 기운을 썰게 하든지 이거잖아요. 내 때문에 아니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은 반드시 여기 있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제국인 난다는 거 있거든요. 그럼 이 죄를 엄마한테 자꾸 그걸 못하게 하면 엄마를 그거 하는 건 죄 뭡니까? 아까 아버지 이거 있잖아요. 남녀 관계. 그래서 어쨌든 또 재물에 욕심내면 또 인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아버지 엄마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러한 어떤 환경으로 이 엄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명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극하는 인자를 내가 극함으로 인해서 엄마를 보호하게 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가장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리는 건 비겁이 강하면 친구, 형제, 동료, 자존감, 너의 말 안 듣고 막 이거잖아요. 놀러 다니고 이거잖아요. 그죠? 또 이게 강하면 뭡니까? 요걸 지 마음대로 하거든. 그래 친구, 동료, 형제 뭐 이것들과 참 그렇죠.
그런 육신적 관계들과 뭘 하러? 즐기려고. 또는 좋게 말해서 뭐 알바하고 또는 뭐 남녀에서 뭐 여자들 그죠? 과 즐기기 위해서거든요. 여기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뭐 이건 남명 여명 할 거 없이 내 주체성이 강한 그죠? 비겁인자가 강한 인성이 아닌 비겁이 강한 신강자는 집에 엄마한테 자주 통화해라 안부 묻고 이런 얘기들 해요. 안 하면 걱정을 많이 하죠. 아이고 저기 어디 돌아다닌다고 집에 전화도 한번 안 하노 좀 그래 전화 많이 이명은 아니시죠? 요즘 이래 그 여걸들도 많잖아요. 여자들 그 사업가들이 많으시잖아 요즘. 그렇죠. 이게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니죠. 이러면 반드시 좀 챙겨라. 우리 배웠으니까 좀 챙겨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혹시? 중급에 해당되지는 사람들은요. 요것만 잘 이해하면 중급은 끝 진짜로. 진짜 끝입니다. 모든 이 명리 제가 이야기하는 명리를 배워서 그죠? 우리가 뭐 기회를 잘 얻자는 거잖아요. 타이밍 뭐 이런 것도 하지만은 또 내 삶 속에서 지혜를 찾자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이 원리를 알아야 지혜를 찾죠. 그죠? 문제가 발견되면서 그다음에 대책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뭐 잠깐 중급 원조서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